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윤호의 음성일지를 오랜만에 하게 됐네요. 매주 하루에 한 번씩 하루를 마감하면서 음성일지를 남기곤 했었는데요. 오늘 2020년도 9월 6일 아침반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침 10시네요. 딱 정각 10시요. 제가 아침반을 오늘 갑자기 이렇게 음성일지를 남기게 된 이유가 뭐냐면요, 어제 어머니하고 오랜만에 중식 요리를 또 시켜 먹었습니다. 제가 약간 궁중심리로 인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 두 번째 중식 요리를 시켜 먹게 되었죠. 그 이유가 뭐냐면은, 그 여동생네 집에 갈 때도 그랬고, 저희 동네 집에 올 때도 그 배달 오토바이 소리가 끊이지 않고 계속 제 주변을 맴돌거나 계속 오토바이 소리가 많이 나더라고요. 왜냐면 여러분들한테 비해서 코로나 거리두기 2.5 단계다 보니까 주로 배달 음식이나 포장 음식을 많이 시켜 먹고 그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하고 늦은 토요일 저녁 시간에 그냥 평범하게 보통적으로 이렇게 노멀하게 밥을 먹는다는 게 좀 뭔가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또 중식 요리도 그렇게 시켜 먹었는데, 이번에는 제가 짬뽕을 먹고 엄마가 짜장을 드셨고요. 그리고 당연히 당연하듯이 또 탕수육 요리가 시켜졌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번에도 그렇고 이번에도 또 먹고 나니까 소화가 더부룩한 게 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요즘 새벽녘 시간에 한 3시나 한 4시쯤 됐을 때 집 근처 가까운 CU에 가가지고 위생청을 사 먹고 왔습니다. 그리고 겨우 집에서 잠이 들었었는데, 오늘은 이상하게 잠을 좀 깊이 잤어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음성일지 내용이 뭐였냐면은, 짜증나다. 꿈이 너무 화가 났다가도 또 마음이 좀 아련해지고 묵묵해지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또 일어나 보니까 또 요즘 오늘 태풍 하이선이가 뭔가 올라온다니까 비가 또 이렇게 추적추적 또 지금 또 떨어지고 있네요. 뭐냐면은 꿈속에서 말이죠, 제가 가장 꼴보기 싫은 녀석이 꿈속에 나타난 겁니다. 제가 그 녀석에 대해서 말하고 싶지 않은데, 이웃 같지 않은 이웃 같은 새끼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저희 집 그 가까운 곳에 이웃이 하나 있는데, 이웃 같지 않은 그 싸가지 없는 씨발 새끼가 있는데, 그 예전에 저희 집이 반토막 나서 없어지기 전에 그 도로 사용료라는 게 없었을 때, 그러니까 너무 부담이 없었을 때는 저희가 바깥쪽으로 이제 세를 뒀었어요. 한쪽에는 구두가게, 또 한쪽에는 휴대폰 가게를 내주었죠. 근데 그 휴대폰집 한 새끼가 아주 싸가지가 없더라고요. 나보다도 한창 좀 어린 녀석이었는데 좀 싸가지 없더라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더 이상 도로 사용료 내는 거에 대해서 1년에 한 번씩 내는 거에 대해서 너무 힘이 들어서 집을 결국 어쩔 수 없이 반토막을 낼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이 그 사람들은 나갈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멀리 또 딴 데 가서 휴대폰 가게 짓을 할 줄 알았는데, 저희 집 바로 옆에 붙어서 휴대폰 가게 장사를 하기 시작했죠. 근데 몇 번 이제 마찰이 좀 있었어요, 저희랑. 근데 아주 족같은 새끼입니다, 그 새끼. 아주 사기꾼 새끼. 집 밖에서 맨날 골목길에서 담배 뻑뻑 펴대면서 씨발놈 새끼가 아주 간접 흡연으로 아주 피해를 많이 주더라고요. 더 짜증나는 거 뭐냐면은, 그래도 한 번쯤은 저희랑 이웃처럼 건물주 아닌 그런 세대주로서 살면서 인사 한번 할 법 하잖아요, 어른한테. 절대 그 새끼 인사 안 하더라고요. 나도 그 새끼 안채하지도 않아요. 근데 예전에 한번 제가 갤럭시 탭 지금 갖고 있는 거 살려고 그 새끼한테 또 도움도 요청도 해봤지만 씹창 새끼가 씹어버리더라고요. 그리고 그 새끼 가끔 이제 골목길 사이에서 사기치는 소리가 나요, 진짜로요. 아니 뭐 상담할 거 있으면 지네 가게에서 떳떳이 상담을 하거나 그래야지, 꼭 골목길에서 짤데기 없이 막 이상한 그냥 막 후구 같은 새끼들한테 괜히 사기치는 새끼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일단 여기까지 이 새끼에 대해서는 얘기만 할게요. 근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했냐면은, 오늘 꿈을 꿔왔습니다. 꿈을 꿨는데 집이었어요. 꿈속에서 누가 저희 집 배를 누르고
두들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안 열어줬더니 갑자기 열고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새끼가 지 부인하고 같이 왔더라고요. 근데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자기들한테 뭐라 그러냐 막 그러는 거 따지는 거죠. 그게 뭐였냐면 꿈속 내용이 누가 저희 집 벽 옆에다가 쓰레기 같은 걸 버린 거예요. 나무 합판 같은 것들을. 그래서 제가 솔직히 그랬어요. 아니 당신네들 쪽에서 우리한테 이거 내놓은 거 봤다 내가. 그랬더니 그 새끼가 CCTV 뭐 어쩌쩌 얘기하더라고. 내가 또 그걸 어쩌쩌 해서 막 티격태격 하고 있었죠. 근데 그 새끼가 혼자 온 게 아니라 지 몇 명을 또 같이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더니 나한테 막 싸워 붙이는 거죠. 그 승질이 나잖아요. 씨바 새끼가 진짜. 그래서 제가 삼단봉 꿈에서도 삼단봉이 옆에 있더라고요. 혈춤에. 그래서 내가 딱 창가 빼가지고 야 이 씨바 새끼도 죽을래? 막 그러면서 막 존나 짜증나게 했다고 막 존나 내가 지랄 연병을 했더니 그냥 피하면서 그냥 가버리더라고. 그니까 꿈속에서 싸가 좀 꼴보기 싫은 녀석을 본 거지 한마디로. 그리고는 뭐 말 같지 않은 걸로 시비를 거니까. 그리고 이제 집에 들어오려는데 밖에 갑자기 외국인 같은 남자 사람이 나한테 그러는 거예요. 베트남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 바깥쪽 가게자리에 자꾸 톡톡톡톡 소리가 자꾸 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님한테 얘기를 해달라고. 자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막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난 우리 집에 가게자리가 없는데 그 생각 갑자기 얼핏 든 거죠. 그래서 알았다. 엄마 가고 나면 어머니가 그때 당시 꿈속에서도 어머니가 일하러 다니실 때로 나오더라고요. 꿈속에서. 그래서 그럼 어머니 일 갔다 오시면은 제가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겠다. 그렇게 하고는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꿈속에서요 아버지를 꿈속에서 뵌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저한테 10만원을 쥐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왜 돈을 주세요? 그러니까 야 가서 로또나 연금복권 좀 하고 와라. 그러니까 한 10만원어치만 해와라 막 이러는 거예요. 꿈속에서 말이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다시 돈을 돌려드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습니다. 아버지 로또랑 연금복권은요 굳이 그렇게까지 과할 정도로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그냥 적당선에서 5천원어치만 하면 됩니다. 아버지 막 이러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원단 회사를 다니고 그랬을 때 원래 회사 같은 데 다니는 사람들 보면은 그 공장이나 회사 같은 데 다니는 데 보면 그 점퍼 하나씩 입고 있잖아요. 남색의 그 직장 회사 점퍼 같은 거 있죠. 그래서 아버지가 그거를 저한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걸 입다가 보니까 방바닥 쪽에 아버지의 그 이부자리를 걷어보니까 그 안에 5만원짜리 지폐들이 수두룩하게 이제 깔렸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거를 다시 차곡차곡 접어가지고 펼쳐진 걸 다시 접어서 아버지한테 돈을 드렸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 써라 또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한테 아닙니다 아버지. 저도 그 꿈속에서 내용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가 편의점 알바를 일하는 중이었고 제가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편의점 알바 15년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꿈속에 그게 약간 투영된 것 같더라고요. 제가 아버지한테 똑같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저 편의점 알바에서 돈 버니까 저도 로또 10,000원 하고 아버지가 든 돈에서 아버지도 돈도 없으신데 제가 그냥 조금씩 하겠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꿈에서 깬 거죠. 딱 일어나 보니까 엄마 방에 있는 그 투지폰에서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매 시간 알리는 그 알림 울림 소리가 들리는 거죠. 10시 이렇게요. 다시 잠이 들고 싶었어요. 근데 밖에서 되게 어수선하게 웬 남자들이 막 뭔가 티키타카 하면서 막 싸우는 소리 같은 약간 언변이 있는 막 목소리들이 나기 시작하는 거죠. 뭔데 이렇게 시끄러워. 그래서 제가 스마트폰에 있는 CCTV를 돌려봤더니 이웃에 그 가게 하시는 어떤 분이랑 저한테 인사 까뜩까뜩 잘하시는 분이 있거든요. 이웃이. 근데 그분이 어떤 분하고 저쪽 길 바깥쪽에서 이제 막 얘기하는 그 영상이 찍혔더라고요. 근데 아침부터 되게 어수선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에이 잠 다 잤네. 그러고는 일어나서
어제 먹은 중식요리에 대한 그 후유증 때문인지 그냥 물 한 모금 먹고 화장실 갔다가 세면장에서 이제 거울 한번 얼굴 보고 그리고 이제 돌아오려는데 이제 음성일지를 좀 남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솔직히 어제 어머니 함께 먹은 중식 요리보다도 그리고 오늘 꿈속에서 딱 두 가지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꼴 보기 싫은 녀석을 꿈속에서 만나서 아주 그냥 열불나게 기분이 좀 안 좋았다는 거, 그리고 아버지를 꿈속에서 그렇게 또 만났다는 거.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한 번 정도는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났으면 바람이 너무 커서 잠을 계속 푹 잔 적이 항상 있었잖아요. 더군다나 일요일 같은 경우는 특히 더 그랬거든요. 또 특히나 일요일 중에 언제 한 번쯤은 아버지 하루 온종일 꿈속에서 본 적도 있었고요. 근데 마지막 두 번째 꿈은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났었는데 제 아들하고 아빠가 오랜만에 그렇게 만났는데 좀 소담소담 이야기도 하고 못다한 이야기도 하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서로 돈을 주고받고 하면서 막 로또 이야기하고 있고 막 서로 막 그냥 그런 얘기 몇 번 하고 그냥 잠에서 깨버린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아쉽더라고요. 서운하기보단 시간 섭섭했죠. 근데 왜 아버지하고 그런 만남을 했을까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제 주말 새벽 2, 3시 되니까 집 밖이 온통 마치 유령도시 마냥 조용하고 가을 귀뚜라미 소리만 잔잔하게 들려오더라고요. 요즘 코로나 그 거리두기 2.5단계 때문에 그런지 집 밖을 나다니는 사람도 없고 새벽녘에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는 분도 없고 말이죠. 그래서 좀 조용한 것 같더라고요. 어제 그 위생장 사러 나갔다 왔을 때도 말이죠. 근데 어제 잠이 들기 전에 말이죠, 양치질을 좀 하고 그리고 아버지한테 좀 기도 아닌 기도를 했습니다. 아빠, 엄마가 건강하시고 좀 더 저를 더 기억해 주시고 제 곁에 더 있어 줄 때 제발 로또 1등 아니면 로또 2등이라도 당첨되게 도와달라고 말이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어머니 모시고 제주도는 못 가야 될지언정 어머니하고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좀 도와달라고 말이죠. 한 달의 끝부분에서 그 공과금이라는 거 그리고 건강보험료, 피보험료의 폭탄 요금에서 좀 단 한순간만이라도 엄마랑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도와달라고 아버지한테 좀 빌었죠. 그래서 그런 걸까요? 그래서 꿈에서 나타난 걸까요? 아무튼 오늘 잠을 더 자고 싶은데요. 이상하게 일요일 하루는 꼭 하루 온종일 잠을 자고 싶을 정도예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은 아버지 꿈 얘기만 하고 싶은데 꿈 내용이 원체 얼토당토 말이죠. 그러니까 꼴 보기 싫은 이웃 같지 않은 이웃 폰파리 새끼를 만난 거 꿈속에서 말이죠. 그 새끼가 왜 꿈에 나타난 거죠? 짜증나게 말이죠. 그것도 자기 부인하고 말이죠. 같이 나와서 저한테 막 쏘아붙이는데 짜증나더라고요. 그리고 바로 이제 그 새끼 데리러 보내고 이제 혼자 집에 이제 문 닫고 들어오니까 이제 아버지가 이제 돈을 건네주시면서 10만원어치 로또를 해와라 이러는데 제가 오히려 그 돈을 아버지한테 돌려드리면서 제가 아버지한테 로또는 적은 돈으로 적게 하나둘씩 해야 된다 아버지 이런 식으로 하다가 좀 마음이 좀 애렸던 게 아버지를 꿈에서 만났다는 것 때문도 있지만은 더 마음을 더 울컥했던 게 제가 잠에 일어나자 제일 먼저 여러분 뭐 했는지 아십니까? 옷을 이렇게 저는 반바지하고 반팔티를 입고 잠을 자는데 그 반팔티를 이렇게 쓰담쓰담 만지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냐면은 꿈속에서 아버지가 제가 여동생이 아주 어렸을 적에
원단 회사 공장에서 과장급으로 이제 일을 할 때 가끔 아버지가 일하시던 그 원단 공장에 원단도 쌓여있는 데서 동생하고 숨바꼭질하고 놀던 그때가 생각나거든요. 그런데 그 원단 공장 회사를 다니셨을 때 입으셨던 그 공장 옷이 있어요. 그 점퍼 같은 거. 그 옛날 7, 80년대 보면 아버지들이 입는 듯한 그 남색 점퍼 있거든요. 그걸 제가 아버지한테 받아서 입고 또 다시 옷걸이에 제 방에 걸어놓고 그리고는 꿈에서 깼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더 가슴을 되게 먹먹하게 하더라고요. 뭐 당연히 꿈속에서 뭐 꼴보기 싫은 녀석 봤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티키타카 하듯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아버지가 아들이 그렇게 꿈속에서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 아들이라는 녀석이 꿈속에서 아버지를 만났으면 좀 아버지한테도 그쪽 하늘나라에서도 잘 머물고 계시는지 혹은 저와 엄마를 위해서 좀 많이 잘 지켜보고 계시는지 그런 걸 좀 물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꿈속에서조차도 아버지하고 만나면 또 그렇게 로또 이야기로 푸념을 떨었다는 게 내 자신이 너무 좀 원망스럽고 좀 화가 나더라고요. 제 자신한테 말이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제가 악몽을 꾸거나 새벽녘에 우뚝부뚝 일어나서 기분 그지 같은 꿈을 꾸고 나면은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항상 양치질을 하는 버릇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양치질을 하면서 그 무서움과 짜증스러운 모든 것들을 다 그 치약의 그 양치질을 하면서 화한 그 느낌을 날려버리고 싶었는데 아니면 혹은 지워버리고 싶었었거든요.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왜냐고요? 왜냐면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 꿈속에 아버지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아까 잠깐 화장실 갔을 때도 세면대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의 얼굴을 비춰보고 또 비춰보는데 마음이 먹먹하더라고요. 그런데 뜬금없이 또 비가 또 한두 방울 툭툭 떨어지니까 또 아버지가 더 그립고 또 보고 싶어지더라고요. 잠을 더 자면 아버지를 혹시라도 또 다시 만날 수 있을까 하고 연장선을 한번 어떻게 좀 부푼 마음 가지고 또 잠이 들려고 청해보려고 하지만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번 꿈에서 깨고 나면 다시 꿈을 꾼다고 눈을 감으면 그 꿈을 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마음이 애렸습니다. 좀 아들이 좀 유도리 있게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나면 뭐 원래 먹는 꿈을 꾸면 감기 걸린다지만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늘 즐겨 드셨던 저희 아버지가 이북 도민분이시거든요. 할머님하고 북한에서 이렇게 6.25 때 넘어오셨던 분이셔서 꿈속에서 만약 아버지 뵙다면은 어머니한테 제가 가끔씩 자주 식사 대접을 해드렸듯이 아버지하고 한 5, 6년 전쯤만 해도 12월달 말쯤에 막년에 송년회 때문에 사람들이 술 먹으러 많이 바쁘게 다녔을 때 어머니도 그러셨거든요. 산악회분, 친목회분, 동창회분 이렇게 만나 다니실 때 아버지 혼자 적적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제가 항상 그때 한창 소주가 유자맛 소주 그리고 블루베리 소주, 석류맛 소주, 포도맛 소주 나오고 그럴 때 아버지가 소주를 되게 좋아하셨거든요. 근데 아버지는 그런 소주를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제가 아버지하고 소주 독대로 일주일에 한 번씩 아버지랑 소주를 먹으면서 이렇게 달렸다가 같이 서로 통풍아리를 그때 처음 했었을 텐데 그래도 아파도 기분은 좋았답니다 여러분. 왜냐면 아버지하고 그렇게 진짜 살갑게 소주 한 잔을 기울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꿈속에서도 현실에서처럼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만 해도 어머니가 한 달에 한 번인가 두 번씩은 꼭 산악회를 가셨거든요. 등산 같은 거요. 그러면은 아버지가 항상 둘이 적적하게 있어요. 그러면 아들로서 뭘 해야겠습니까? 혼자 컴퓨터 게임이나 하거나 스마트폰 해야 될까요? 아니죠. 저는 제가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동원해서
아버지하고 함께 항상 술 한잔을 하거나 같이 밥을 차려 먹거나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아버지하고 좀 많이 살갑게 친구 같았고 동료 같은 마음으로 살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제가 어머니가 등산여행을 가시면 한 번은 이렇게 번데기에다가 마늘 넣어서 번데기탕을 해드렸거나, 혹은 어묵을 듬뿍 넣어서 어묵탕을 해드렸거나, 혹은 중식 요리 짜장면을 시켜서 아버지랑 먹었거나, 아니면은 잔치국수를 한 그릇 대접을 해드렸거나 막 그랬던 추억이 나거든요. 만약에 또 한 번 또 아버지 꿈을 진짜 오랜만에 또 꾸게 되면요, 제가 아버지한테 해드릴 수 있는 그 모든 맛 좋은 음식들 다 진수성찬으로 차려드려서 아버지한테 맛 좋은 요리, 살아생전에 잘 해드리지 못했지만은 꿈속에서만이라도 같이 그렇게 또다시 한번 술 한잔 한번 기울여보고 싶은 꿈을 꾸고 싶습니다. 몸 꾸고 나서 뭐 감기 걸리겠지만, 근데 특히나 이 시국에 또 감기 걸리면 또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근데 아버지하고 독대를 한다는데 그깟 감기가 뭐 무섭겠습니까, 여러분. 참,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나고 나니까 좀 마음이 기분이 좀 묘했습니다. 하도 오랜만에 봐서 말이죠. 근데 왜 하필 로또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꿈을 꿨을까? 아니면은 그래도 마지막으로 봤었던, 그러니까 그 화장실 세면장 앞에 거울에 비춰진 제 모습을 보면서 말이죠, 여러분. 진짜 그랬어요. 아버지한테 왜 그런 얘기밖에 못 해봤을까? 오랜만에 꿈속에서 봤는데, 솔직히 꿈속에서 자각하기는 참 힘든 거잖아요. 이상하게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날 때 좀 자각을 해서 아버지랑 좀 얘기도 좀 다양하게 좀 하고 안부도 묻고 좀 그랬어야 되는데, 아버지는 오히려 꿈속에서 저한테 없는 돈 다 퍼다가 저한테 이렇게 손에 쥐어주시는 거 보니까 마음이 너무. 그리고 또 아버지 회사 다닐 때 입으셨던 그 남색 점퍼, 그걸 제가 입고 있었다는 거. 그래서 그 화장실 거울 앞에서도 많이 마음이 애렸습니다, 여러분. 윤회의 음성일지, 오늘은 꼴보기 싫은 녀석, 이웃 같지 않은 폼파리 녀석이 꿈속에 나타나서 저랑 좀 옥신각신 했던 거, 그리고 아버지를 꿈속에서 만났는데 아버지랑 좀 자각을 해서 아버지랑 같이 좀 못다한 이야기를 좀 더 많이 하고 맛 좋은 음식 대접도 하면서 좀 이야기를 좀 하고 싶었었는데요, 전혀 그러질 못한 제 자신이 너무 아쉬워서 이렇게 음성일지를 남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월 뭐하고 계시나요? 2020년도 9월 6일 첫 번째 주 일요일 휴일인데, 글쎄요, 저는 여기서 더 잠을 자야 될지, 아버지를 만나러 또 잠을 자야 할지, 아니면은 또 유튜브라고 하는 그 바닷속에서 또 폐엄을 쳐야 할지 좀 고민을 좀 해봐야겠습니다. 비가 지금 좀 툭툭 내리고 있는데 또 잠시 고요한 거 보니까 비가 좀 그친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럴 때 이웃에 사랑하는 제 여자친구나 혹시나 피앙새가 될 법한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같이 오랜만에 만나서 꽁냥꽁냥도 하고 싶고, 그리운 사람을 이야기 꺼내보면서 술 한잔도 기울여보고 싶은 날입니다. 윤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